안녕하세요. 코딩웍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험자 요구사항, 공개 문제에 되어 있는 수험자 지시사항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레이아웃이랑 특별하게 타입의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 공통적인 부분들 제가 정리해 드릴 건데, 물론 이해하기가 어렵게 돼 있는 것 뿐이지 여러분이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였구나 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요구사항.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제 볼드체죠. 오메가 이상 초과하지 않게. 오메가 이상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다 제작하고 나면 파일 용량은 1메가도 채 안 될 거예요. 오메가 이상 초과되는 건 이상하게 뭔가 이상하게 만든 거예요. 오메가 이상 절대 초과될 수가 없습니다. 1메가 미만이에요. 그리고 HTML5 기준으로 웹표준을 준수하여 만든다. 저랑 같이 한 방법대로만 하시면 당연히 HTML5 웹표준에 맞춘 상태로 저희가 퍼블리싱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준수됩니다. 컬러 가이드에 대한 요구사항이에요. 자, 그러면은 1번 항목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만들라는 거고요. jQuery 오픈소스 이미지 텍스트 제공받은 리소스를 가지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곧 제공받은 리소스가 아닌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HTML, CSS 캐릭터 셋은 UTF-8으로 해라. 저희가 HTML 만들 때 메타 태그에 캐릭터 셋을 UTF-8으로 하고 CSS 시작할 때 골뱅이 캐릭터 셋 UTF-8으로 시작했죠.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컬러 가이드 부분은 주조색, 보조색이 있는 타입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조색, 보조색은 이제 여러분들이 임의로 디자인할 때 메인 색상, 서브 색상을 이런 것들을 사용해 주라는 거고요. 그렇게 결정적인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배경색이랑 기본 텍스트 색상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CSS에서 바디 셀렉터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하얀색, 그리고 컬러는 샵 22328 이 색상을 넣으라는 거고요. 배경색과 기본색이 제시되어 있다면 이것만 따르시면 되고요. 또 주조색과 보조색이 있다면 주조색과 보조색도 여러분이 이제 CSS 컬러 입히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이트맵 부분에서 메인 메뉴, 서브 메뉴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당연히 메인 메뉴랑 서브 메뉴 이 텍스트를 이용해서 내비게이션을 만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탑, 아우터, 팬츠, 액세서리 그리고 서브 메뉴는 4개씩 나오잖아요. 근데 타입에 따라 서브 메뉴가 3개 있는 애도 있고 4개 있는 애도 있고 2개 있는 애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같은 거는 이제 하나, 둘, 셋, 4개 있다는 거죠. 우리 제작할 때 li 4개로 제작했고요. 전체를 UL로 이렇게 제작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제작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와이어프레임. 자, 와이어프레임은 타입별로 다르기 때문에 최종본 제작을 하는 영상이 3가지가 있잖아요. 그 타입별로 최종본 만들 때 이 와이어프레임에 대한 부분은 개별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C 컨텐츠 영역도 마찬가지로 어떤 타입은 별도로 구성, 어떤 타입은 탭으로 구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를 거기 때문에 개별 타입에 대한 영상 최종본 제작할 때 영상에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그 영상에서 레이아웃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부 영역별 지시사항 부분에서 로고 부분 볼게요. 로고 부분은 가로 세로를 200 곱하기 40으로 하라고 돼 있죠. 포토샵에서 200 곱하기 40짜리 캔버스 열어가지고 이미지를 제작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 보시면 심벌 없이 로고명을 포함한 워드 타입으로 디자인한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로고 제작할 때 동그라미, 네모, 별 이런 식으로
아이콘 같은 심벌을 사용하지 말고 그냥 제시되어 있는 것, 예를 들어 저스트 쇼핑몰이면 저스트 쇼핑몰 이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로고를 제작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고 제작하실 때 텍스트 이외의 것들을 사용하지 말고 심플하게 워드 타입, 텍스트 형태의 로고를 제작하셔야 합니다. 메뉴 구성 부분입니다. 메뉴 구성은 사이트 구조도를 참고하여, 조금 전에 본 거 있죠? 사이트 구조도를 참고하여 그 텍스트를 구성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메뉴 구성에서는 이렇게 메인 메뉴에 대한 부분, 서브 메뉴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메인 메뉴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서브 메뉴가 우리가 슬라이드 다운, 슬라이드 업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메인 메뉴 부분 볼게요. 메인 메뉴 중 하나에 마우스를 올리면 하이라이트 되고 벗어나면 하이라이트 해제한다. 호버를 시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메인 메뉴에 마우스 올리면 서브 메뉴가 부드럽게 나타나면서 서브 메뉴가 보이도록 한다. 곧 마우스를 올렸을 때 서브 메뉴가 슬라이드 다운 되게 하라는 거죠. 저희는 우리 슬라이드 다운이란 메서드로 애니메이션 이펙트를 줄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마우스가 벗어나면 서브 메뉴가 사라지게 하라는 거죠. 부드럽게 서서히고 슬라이드 업 시킬 거고요. 그리고 서브 메뉴 효과 부분 볼게요. 서브 메뉴에서 서브 메뉴 영역은 메인 페이지 콘텐츠를 고려하여 배경 색상을 설정한다. 자, 와이어프레임 보시면 서브 메뉴가 화이트 배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와이어프레임 보시면 서브 메뉴 영역이 화이트 배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꼭 화이트 배경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고요. 여러분이 재량껏 뭐 괜찮은 색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튀는 색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서브 메뉴 중에 하나의 마우스가 올라가면 하이라이트 되고 마우스가 빠지면 하이라이트가 해제된다. 호버하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 보시면 세 번째 내용이 조금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마우스 커서가 메뉴 영역을 벗어나면 마우스 아웃되면 서브 메뉴 영역이 부드럽게 사라져야 된다. 이거는 이 내용을 똑같은 얘기인데 중복해서 표현한 거예요. 곧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슬라이드 다운 돼서 보이고 마우스가 빠졌을 때 슬라이드 업 돼서 사라지는 거. 두 가지 내용이 동일합니다. 슬라이드 이미지 제작. 슬라이드 폴더에 제공되어 있는 이미지 3개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다른 이미지를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슬라이드 폴더에 제공된 이미지 그리고 슬라이드 폴더에 제공되어 있는 텍스트 3개를 각각 위에 얹어서 가독성 좋게 그리고 독창성.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글자체 굵기, 색상, 크기 이런 게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보기에 가독성이라는 게 봤을 때 잘 읽히는 그런 걸 가독성이라고 부르죠. 잘 읽히고 그리고 독창성 있게 그리고 너무 튀거나 뭐 이렇게 촌스럽지 않게 어느 정도 신미성을 조금 갖춰서 만들라라는 의미입니다.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작업은 물론 위에서 포토샵으로 만든 이미지 결과물을 가지고 작업하란 얘기고요. 첫 번째, 이미지만 바뀌면 안 되고 이미지가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면서 전환한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애니메이션 없이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바뀌면 안 되고 애니메이션 시켜서 바뀌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 이 부분 보시면은 이미지가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로 이동한다. 자, 이 부분은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3가지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에서 위로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첫 번째 이미지가 서서히 나타났다가 3초 동안 대기했다 사라질 때 두 번째 이미지가 다시 서서히 나타나는 크로스페이드 되라는 거죠. 그래서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작업 부분에서 다 지시사항이 똑같지만 이 파란색 박스 부분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자 지시사항 볼 때 이 부분 보시고 이미지가 위에서 아래인지 좌우인지 크로스페이스인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매 슬라이드는 3초 이내로 하나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전환된다. 저희는 10초라는 키프레임을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10초에서 3초 동안 매 슬라이드 보이고 나머지 1초를 이동하는 구간으로 만들 거죠. 곧
슬라이드 이미지가 3개 있는데 한 3초 이내로 최소한 보이는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서서히 나타났다가 3초 이내로 머물지 않고 또 서서히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거는 마지막 슬라이드 곧 3번 이미지가 보였으면 다시 1번 이미지가 보일 수 있게 부드럽게 전환되는 슬라이드 방식으로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슬라이드가 그렇게 제작되어 있으니까 배우신 대로 저한테 배우신 대로 만드시면은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작업은 완벽하게 제작하는 겁니다. 공지사항, 갤러리, 배너, 바로가기에 대한 수험자 지시사항이에요. 자, 공지사항 보면 공지사항 타이틀 영역과 콘텐츠 영역을 구분해서 제작해라. 어떤 거냐면 공지사항의 타이틀 영역이 있잖아요. 공지사항 갤러리. 자, 그거랑 A 태그들이 4개, 5개 있잖아요. 그거랑 분리해서 디자인을 하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콘텐츠는 콘텐츠 폴더에 제공되어 있는 텍스트를 사용하시는 거고요. 당연히. 그리고 공지사항의 첫 번째 콘텐츠를 클릭. 곧 공지사항에 A 태그 4개, 5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A 태그를 클릭했을 때 레이어 팝업 창을 띄우라는 거죠. 그리고 레이어 팝업 창 안에서 닫기 버튼 누르면 해당 팝업 창이 닫히는 거죠. 이건 레이어 팝업 창 만들 때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레이어 팝업 창 내용과 컨텐츠는 제공된 걸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갤러리 부분인데 갤러리는 이미지 3개를 제공해 주니까 그 이미지를 가로 방향으로 배치한다. 곧 이미지 3개를 이제 그 영역 안에서 가로 배치하는데 예를 들어 이미지가 커가지고 세 번째 이미지가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3개가 다 줄바뀜 없이 가로 배치되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 보시면은 파란색 부분은 탭 메뉴를 만들어야 되는 타입 때만 있는 거예요. 탭 메뉴를 만들어야 되는 타입이 아니라면 공지사항 갤러리를 탭 기능을 이용해 제작해야 한다. 이 부분이 없죠. 그리고 역시나 각 탭을 클릭했을 때 해당 탭에 대한 내용을 보여야 한다. 자, 이 부분은 탭 메뉴가 포함되어 있는 타입 때만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배너, 바로가기 이 부분들은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크기에 맞게끔 디자인 작업. 사실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디자인 작업이 아니라 제공되어 있는 이미지를 크기에 맞게 우리가 만든 와이어프레임 사이즈에 맞게 만들어서 넣으시면 돼요. 푸터에 대한 지시사항이에요. 푸터에 대한 지시사항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푸터에 로고를 넣는 타입이 있고 안 넣는 타입이 있어요. 그러면 푸터에 로고를 안 넣는 타입에는 이 부분이 없는 거죠. 자, 헤더에도 로고를 넣고 푸터에도 로고를 넣는 타입이 있어요. 그러면 로고를 푸터에도 넣는 타입은 헤더에 쓴 로고랑 푸터에 쓴 로고를 동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시사항에 푸터의 로고는 그레이스케일 무채색으로 변경한다. 곧 그레이스케일이니까 얇은 회색으로 얇은 그레이 색상으로 이미지가 따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푸터 폴더에 제공된 카피라이트 텍스트 사용하시면 되고요. SNS 이미지 사용해서 3개 제작하셔가지고 크기에 맞게 제작해서 SNS 그 와이어프레임 항목 그 상자 박스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푸터 부분은 로고가 포함되어 있는 타입도 있고 아닌 타입도 있어요. 만약에 로고가 포함되어 있는 타입이면 그레이스케일 무채색으로 반투명 정도 얇은 그레이 색상으로 만들어서 넣으셔야 됩니다. 기술적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뭐 말들이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기가 어려운 단어라서 이게 뭐지? 라고 할 텐데 그냥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1번 웹페이지 코딩은 HTML5 기준 웹표준을 준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우신 대로 HTML, CSS, jQuery 하셨으면
HTML 유효성 검사에 오류를 거의 나타나지 않는 거의 완벽한 코딩으로 만드실 거예요. 당연히 시험 볼 때는 인터넷 사용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거를 테스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최종본 제작하고 한 다음에 유효성 검사에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CSS는 별도의 파일로 제작하여 링크한다. 당연히 CSS 파일을 HTML 내부에다 적지 말라는 거고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별도의 파일로 제작. 이거 역시 스크립트 폴더에 저희가 커스텀 JS로 만들었잖아요. 만들 거고요. 자, 그렇게 하라는 거죠. 문서 안에, HTML 문서 안에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적지 말라는 거고요. 그리고 4번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상호작용이 필요한 모든 콘텐츠, 곧 A 태그로 감싸져 있는 콘텐츠죠. 손가락이 나오는 콘텐츠, 로고, 메뉴, 슬라이드, 공지사항, 갤러리. 자, 이런 것들에 그냥 href 속성에 비워놓지 말고 임시 링크, 샵 또는 샵 none이라고 임시 링크를 넣어 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탭키로 이동하여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건 뭐냐면 A 태그로 감싸져 있지 않으면 탭키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브라우저에서 탭키를 누르면은 A 태그로 감싸져 있는 애들을 순차적으로 브라우저가 찾아가요. 자,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4번 항목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지 무조건 A 태그로 다 감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5번은 뭐 특별히 볼 내용 아니고요. 자, 6번 부분, 웹페이지 전체 레이아웃은 테이블 태그 사용이 아닌 CSS를 통한 레이아웃 작업해야 된다. 당연하죠. 곧 테이블 태그로 레이아웃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 태그를 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7번 항목,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브라우저에서 CSS를 사용 안함으로 설정한 경우 콘텐츠가 새로 나열된다. 당연히 우리가 HTML 만들고 와이어프레임 만들고 할 때 CSS로 플로트 레프트 해서 가로 배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CSS를 사용 안함 또는 CSS가 없다면 가로 배치되어 있는 애들이 블록 요소가 세로 배치가 될 거 아니에요. 곧 CSS를 사용해서 가로 배치해라 라는 내용을 어렵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8번은 타이틀 텍스트, 바디 텍스트, 메뉴 텍스트 이런 거에 대한 뭐 글자, 굵기, 색상, 크기들은 사용자, 텍스트, 그래서 사용자가 볼 때 나쁘지 않은 선에서 상식적인 선에서 텍스트 서식은 수험자가 적절하게 조절을 하라는 말입니다. 9번 모든 이미지에는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 이미지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뭐죠? 알트 태그잖아요. 곧 알트 태그가 아니라 속성이죠. 알트 속성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최종본 제작하고 모듈 제작하고 할 때마다 알트 태그에 내용 넣지 않으시면 알트 태그 빼시면 감점됩니다 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트라는 속성에 넣어 주시는 거죠.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 슬라이드 3, 갤러리 1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10번이 여러분이 이제 처음 보시는 걸 거예요. 제작된 사이트 메인 페이지의 레이아웃, 구성 요소, 크기, 위치, 곧 여러분이 만드신 게 인터넷 익스플로러하고 크롬 브라우저에서 동일하게 표시돼야 된다. 곧 크로스 브라우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브라우저에서 크롬에서는 잘 보이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뭐 레이아웃이 엉망이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 이상한 방법을 하지 않고 저와 함께 했던 방법을 하면 여러분들이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확인했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확인하지 않으셔도 거의 똑같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시험 보실 때 또는 이제 최종본 제작하고 하실 때 다 제작하신 다음에 index.html을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리고 엣지에서도 열어보시면은 아주 브라우저 특성을 타는 세세한 부분을 빼고는 똑같이 보입니다. 자, 이 부분 역시 최종본 제작하고 나서 다른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리고 엣지에서도 보는 거를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닙니다. 제출 방법에 대한 수험자 지시사항인데 1번, 2번, 3번, 4번이 매우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고 이대로 해주시면 돼요. 두 가지만 명심해 주세요. 폴더 안으로 이렇게 구분해 주시는 거 당연하죠. 저희 그렇게 해왔고요. 그리고 이 부분 주의하세요. 여러분들이 뭐 일러스트레이터로 만들었던 포토샵으로 만들었던 PSD 이 파일을 절대로 제출 폴더에 포함시키시면 실격이세요. 절대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웹 서비스에 사용되지 않는 파일은 제출하지 않는다. 곧 AI, PSD 이런 건 웹에 올라가는 파일이 아니잖아요. 곧 웹에 올라가는 파일들이 뭐죠? 이미지스, 스크립트, CSS 그리고 index.html 이거만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출하시는 파일에 전체적인 수험자 지시사항 공통적인 부분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타입별로 레이아웃이 다르잖아요. 그거는 이제 최종본 타입별로 제작할 때 설명할 거니까 그때 개별적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실기시험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수험자 지시사항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